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실 수 있는데 다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 결제에 관련된 그 솔루션 서비스하는 기업이죠. 최근에 제가 수강생 분한테 다날을 분석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분석을 하다가 굉장히 특이한 재무제표 모양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부정적인 결론을 제가 내기는 했는데 사라 사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필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화면으로 오시면 다날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게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예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자, 연결 재무제표 가져서 한번 숫자들을 살펴볼게요. 자, 전체 자산이 지금 1분기 기준 한 7,379억 정도 있어요. 그럼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고 쇼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자산 중에서 가장 많고 많을 수밖에 없고 많아야 하는 자산은 영업자산이에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현금 요렇게가 가장 많아야 돼요. 근데 이 기업 보시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애가 3,989억짜리가 있어요. 얘가 기타 수취채권이에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기타 항목이 큰 기업을 봐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스타 컨텐츠를 통해서도 정리드리고 강의 중에서도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 기타 항목이 큰 기업치고 제대로 된 기업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기타 수취채권,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4천억이 차지하지? 전체 자산이 7천억인데 이 중에 4천억이면 거의 60%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기타 항목을 차지해버리면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기타 수취채권이 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에 가서 제가 찾아봤어요. 기타 수취채권. 보세요. 기타 수취채권 보니까 여기 기타 수취채권이라고 나와있죠. 3,989억 원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첫 번째는 미수금이고 두 번째는 선급금이에요. 미수금은 사실상 매출채권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회계적으로는 당연히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매출채권이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제가 매출채권 분석 강의에서 드리는 것처럼 연령 분석이라든가 대손충당금 설정률 이런 분석만 하셔도 괜찮은 부분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선급금이에요. 선급금이 1,5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건 절대 100%라는 거는 없어요. 회계의 세상에서.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급금이 과거의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면서 굉장히 용이하게 썼던 수단이라는 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점점 더 회계 감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빡빡해지면서 분식회계가 잘 걸러지는 경우가 됐지만 선급금은 여전히 굉장히 조작하기가 쉬운 수치 중에 계정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선급금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기업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업 전체 7천억 자산 중에서 1,500억이 선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이 기업의 사업의 특성상 선급금이 잡힐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서도 선급금이 너무 많이 차지를 해요. 이렇게 될 거면 오히려 기타 수취 채권에 넣지 말고 따로 빼놓는 게 정상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래서 선급금이라고 하는 친구를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미수금은 받으면 장땡이라 그랬잖아요.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보세요. 이 회사가 매출 채권이 430억이 있어요. 채권 총액은 그래요. 근데 대손충당금이 32억이 잡혀서 장부금액은 397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이 대손충당금은 뭐냐면 매출 채권은 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판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받아올 권리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이 매년 전체 외상의 한 1%씩은 떼이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앞으로도 매년 1%씩은 못 받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면 기업이 이거를 미리 비용으로 반영을 해놔야 됩니다. 그거를 대손충당금이라 그래요. 손해를 대비해서 충당해놓은 돈, 쌓아놓은 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써둔 대손충당금에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앞으로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써놓은 게 여기 지금 제가 체크해드릴 3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30억 중에 32억 정도 못 받는다. 비중으로 치면 8% 정도 못 받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수치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타 수취채권 밑에서 저희가 봤던 미수금하고 선급금 있죠. 얘가 전체 채권액은 4,800억이에요. 근데 대손충당금이 800억이거든요. 그럼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이면 거의 16%가 넘는 수치예요. 그럼 내가 받아와야 될 돈 중에 16%를 못 받는다고 회사가 자진해서 표기할 정도면 실제 현실에서는 이거 얼마나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16%만 못 받으면 다행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대성 충당금이 계속해서 늘어날 그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늘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751억이었던 대성 충당금이 3분기 만에 50억이 늘었잖아요. 이거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 수취 채권에서 선급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이 기타 수취 채권에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가 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연령 분석이 가능하면 가능한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는 공시를 하고 있지 않네요. 매출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잠깐 드리면은 매출채권 보시면 이건 팁이에요. 꿀팁이에요. 사업보고서에서 그 밑에 8번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보시면요. 매출채권 잔액 현황, 경과기간별 잔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출채권이 잡힌 지 기간이 얼마나 됐냐예요. 이거 보통 1년이 안 넘는 쪽으로 매출채권 비중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 매출채권조차도 1년이 초과된 게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매출채권이 저희가 유동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거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년 이하로 매출채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빨리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영업 하시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외상대금 받아올게요.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대금 받아올게 내가 1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거래처에서도 전화를 슬슬 안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이제 공감을 하신다면 아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매출채권은 1년 안쪽으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회사는 영업과 관련해서 받아올 매출채권도 1년 초과되는 비중이 한 10%가 넘어가고 기타 수취채권도 뭐 경과기간별 잔액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대손충당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 선급금의 대손충당금은 33%네요. 앞에서 미수금은 못 받는다고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선급금에서 못 받는다고 한 게 사실상 대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급금 잡히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게 뭐 다른 지분 관계가 없는 계열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부당 지원이 들어갔을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는 절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선급금 많은 거 조심하셔라. 그리고 기타 항목 많은 거 조심하셔라. 매출채권 같은 거 대손충당금 조심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최근에 있었던 수강생분한테 대답을 드린 거에 더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